오늘은 여러분과 2차 전지 섹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하죠. 놓칠 수 없는 수익률, 어떤 종목이 좋을지 기업 분석도 함께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전민경 독립리서치 아리스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섹터,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 속에서 더 부각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건지 그 업계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이제 미 이란 갈등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보이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단순히 유가 변동성을 넘어서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장할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고, 이제 그 중심에는 ESS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장은 아직 해짐 구간을 지나고는 있지만 ESS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와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2차 전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매수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전기차 회복을 기다리는 섹터가 아니라 ESS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2차 전지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것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ESS 수주와 관련된 2차 전지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유럽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배터리 산업 자국 보호라는 명문 안에 이게 한국 기업에 어떤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좀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유럽의 배터리 산업 보호 정책이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의 배터리 핵심은 유럽이 배터리를 단순 부품이 아니라 전기차와 ESS,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은 배터리를 유럽 안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나 소재 의존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를 탄소 배출이나 원재료의 출처, 재활용 정보까지 이제 관리하려는 흐름으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 중에 유럽 현지 생산 거점, 비중국 공급망, 글로벌 고객사 대응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주목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굉장히 점유율이 크지 않나요? 근데 그런 네. 부분이 궁금하고 그럼에도 K배터리가 유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근거는 어디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강한 건 맞습니다. 네. 이제 특히 LFP 배터리나 흑연, 전구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한국의 배터리가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 방향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비중국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만큼이나 원산지나 현지 생산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도 중국 외에 배터리와 소재 공급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으로 부각될 수 있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고객사와 장기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공급 계약을 맺어왔고 소재 기업 단에서도 양극재나 전지박, 전해액 등 핵심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혜주는 특정 종목 하나보다는 비중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군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대표적인 또 ESS 성장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LFP 양극재 쇼티지에 따른 수혜주 이런 부분도 좀 가려주신다면요. 네, 우선 지난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전기차 캐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업황 회복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LNF가 눈에 띕니다. LNF가 1분기 매출액 1,396억 원, 영업이익 1,173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38%가량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마찬가지로 좋았는데요. 1분기 매출액 6,054억 원, 영업이익은 2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22%나 증가했고요. 이제 시장 컨센서스였던 약 98억 원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ESS 성장에 따른 LFP 양극재 쇼티지 수혜주로는
이제 LNF와 포스코 퓨처엠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ESS용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안전성이 높은 LFP 배터리 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이제 다만 현재 LFP 배터리와 LFP 양극재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북미를 중심으로 중국산 소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탈중국 LFP 소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 앞으로는 중국 밖에서 LFP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볼 기업은 LNF입니다. LNF는 컨퍼런스 콜에서 LFP 양극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제시를 한 바 있고요. 올해 1단계 공장이 완공된다면 3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주요 셀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점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ESS 시장을 겨냥해서 LFP 양극재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공장의 기존 생산 라인을 개조해서 올해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신규 공장 착공도 준비 중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LFP 양극재 쇼티지 수혜주로는 LNF와 포스코 퓨처엠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기업 분석도 오늘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네.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네. 유명하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소재 기업단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크게 사업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전지박과 동박, OLED 소재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전지박 사업인데, 이제 전지박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리튬 이온 배터리 음극에서 전류를 모아주는 집 전체 소재고요. 배터리가 이제 고밀도화 될수록 얇고 강한 전지박의 중요성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핵심 소재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동사가 기존에 뭐 매출이 좋던 동박 사업을 매각을 하고 성장성이 높은 전지박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동박 사업 매각으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제 이 자금은 향후 전지박 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나 유럽 공장 증설과 캐나다 공장 투자 등 글로벌 전지박 생산 거점 확대와 연결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동사의 가장 큰 핵심은 헝가리에 전지박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유럽은 배터리 공급망을 역내에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 전지박을 공급할 수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유럽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지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배터리 안에서 전기가 잘 오고 가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얇은 구리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전기가 시원하게 잘 갈 수 있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예, 이해하셨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그러면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내에서 유일한 전지박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헝가리에 1공장 1.5만 톤, 2공장 2.3만 톤으로 총 3.8만 톤 규모의 전지박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배터리 클러스터가 헝가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2021년부터 전지박 양산을 시작해서 생산 레퍼런스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1일 운송권 안에 위치해 있어서 물류비 절감과 납기 대응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고요. 이제 또한 일반형 전지박뿐만 아니라 고강도나 고연신, 극박 제품 등 이제 하이엔드 제품군으로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고성능화가 진행될수록 얇고 강한 전지박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 다변화도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북미 ESS 시장
대응력입니다. 네. 최근 ESS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제 ESS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지박 수요도 마찬가지로 함께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흐름에 맞춰서 ESS용 전지박 비중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동박 사업을 왜 굳이 매각하나라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업을 매각을 해서 이제 전지박 수요로 아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특히 북미 시장에서 ESS용 전지박 공급 물량을 늘리고 캐나다 공장을 통해서 네. 이제 현지 수요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정리한다면 이제 유럽 헝가리 공장을 기반으로 현지 공급망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제 북미 캐나다 공장을 통해서 ESS 성장에 대응하려는 전지박 기업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주가가 잘 가려면 모름지기 실적 전망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네. 특히나 잘 나올까요? 잘 나오니까 이제 소개해 주시긴 하겠지만 얼마나 이제 드라마틱하게 튈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이제 1분기 실적까지 이렇게 별로 좋지는 네. 않지만 이제 네. 그 주목해봐야 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이제 2026년 전지박 중심의 실적 회복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6년도에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전망치를 5,330억 원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5,330억 원이 이제 전년도에 비교한다면 오히려 더 낮은 전망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요. 네, 네. 이제 이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박 사업, 잘 나가는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동박 사업을 매각한 걸 반영해서 이제 매각 예정인 동박 사업 실적을 제외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1분기에는 매출 1,926억 원, 영업 손실 220억 원으로 아직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다만 전지박 매출은 61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7%나 증가하면서 회복 신호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실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전지박이었는데 이쪽에서는 괄목할 만한 게 성장이 나오니까 이쪽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기업 분석해 드릴 때 또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투자 유의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네, 리스크가 좀 있을까요? 어떤 걸 네. 뽑으셨을까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뭐 동일한 리스크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회복 속도 지연과 두 번째로는 캐즘 장기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당초 기대했던 전지박 사업의 흑자 전환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밀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네. 특히 캐나다 등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공장 가동 초기에는 아무래도 막대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단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스피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5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 네.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전기차 수요 정체를 지나서 이제 ESS라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종목이 함께 오르는 장세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되는 장세로 볼 수 있겠고요. 5월 전략은 ESS 수혜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LNF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우선적으로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LNF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최근 증권가 리포트를 보시면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이제 최대 35만 원까지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전지박 실적 회복 기대가 붙으면서 이제 속속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만 원까지도 바라보는 리포트가 시각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투자 전략
다 같이 잘 가는 건 아니고 종목별 차별화 정세 이런 네. 부분으로 옥석가리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실적과 ESS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도 점검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전민경 독립리서치 아리스 연구원과 함께한 2차 전지 전략 투자 부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